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일단 여기 있는 수소부터 시작해서 칼슘까지 외우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규칙을 찾아보자. 이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이게 이제 주기율표에서 공부하는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주기율표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이들이 이름이 뭔지 몰라도 사실 2번은 헬륨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0번은 칼슘, 그리고 12번은 마그네슘, 10번은 네온.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주기율표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름을 그냥 외우자 이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형을 보고 혹은 이 아이의 주기와 족을 알고 있으면 이 아이의 모형, 그러니까 원자 모형을 조금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할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1번 A를 보면요, 지금 플러스 2가 있고요, 전자가 2개가 돌아다니고요, 껍질이 하나입니다. 껍질이 하나라는 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주기 애들이 수소랑 헬륨이 있는데 여기 보면 껍질이 하나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이라 되어 있는 이 아이도 껍질이 하나인 걸로 봐서 1주기 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껍질이 3개니까 3주기, 껍질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껍질이 4개니까 4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 개수를 보고 주기를 알아낼 수 있고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주기는 결국에는 껍질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족입니다. 우리 달력에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사실 이 사이에 3족부터 시작해서 12족까지는 없는데요. 여기까지 없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그 총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주기율표도 한번 제시는 해줬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단 여기 있는 3족부터 12족까지, 왜냐하면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칼슘까지 해당하는 이 원소 내에서는 3족부터 12족에 해당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1족, 2족, 그리고 13족부터 18족까지 총 8족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족에서는 1족이면 맨 끝에 있는 껍질에 해당하는 전자가 다 1개고요. 1개. 2족이면 2개. 맨 끝에 있는 껍질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족이면 끝에 있는 3을 보세요. 여기 있는 3개. 여기도 위에 3개. 그리고 14족이면 이렇게 4개. 맨 바깥에 것만 보는 겁니다. 15족이면 하나, 둘, 셋, 넷, 5개. 17족이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래서 이 족을 보면 이게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해당하는 18족이지만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총 8개의 유율이 있는데 각 유율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다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특징을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껍질을 좀 들려서,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슉 지나갈 때마다 지금 보면 플러스가 1씩 늘어나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쭉 갈 때마다 플러스가 1씩 증가하고요. 여기서 갈 때도 플러스가 1씩 증가하고. 근데 플러스 1만 증가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잘 보시면 원소는 중성이기 때문에, 원소는 전체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늘어나면 뭣도 같이 늘어나냐면 전자도 같이 늘어납니다. 전자도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다 라는 거 할 수 있고요. 다만 헬륨에서 리튬이 될 때, 네온에서 나트륨이 될 때, 그리고 아르곤에서 칼륨이 될 때, 이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주기랑 족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18쪽이었다가 다시 1쪽이 되고요, 18쪽이었다가 다시 1쪽이 되고, 18쪽이 됐다가 다시 1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칸이 건너뛰면서 첫 번째 요일로 돌아와요. 마치 일요일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주가 끝나면 두 번째 주에 다시 월요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1주기였다가 2주기, 2주기였다가 3주기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주기가 1씩 커지면서 껍질도 하나씩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결국 맨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은 2개긴 하지만,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 이상은 안 되는구나. 8개 초과는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여기 있는 18쪽에 있는 이 아이들만 살펴보면, 다른 색깔 할까요?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독특한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한번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애들을 보면 다른 원소랑 화학 결합하지 않고요. 본인하고도 다른 친구랑도 화합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단독으로만 존재합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 다른 애랑 섞여 있지 않고 그냥 헬륨. 네온도 그냥 네온. 예를 들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산소는 O2, 질소는 N2 이렇게 본인 자신이 자기 친구와 2개가 함께 결합해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헬륨이나 네온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단독으로만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원소는 그거 자체만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보니까 다 최대 개수 두 번째랑 세 번째는 8개, 첫 번째는 2개가 채워져 있는 걸로 봐서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면 그때부터는 화학 결합을 할 수 필요 없는 좀 이제 완성된 상태가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건 전자 개수를 한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총 개수에 다 들어가게끔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를 움직이거나 전자를 이동시키거나 혹은 다른 방법은 공유해서 결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실제 전자를 주는 거예요. 혹은 받는 겁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전자가 맨 끝에 하나가 더 있어요. 추가 여분으로 이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거를 이제 8개로 맞추려면 7개를 어디서 더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걸 하나 버리고 나면 껍질 하나가 없어졌지만 대신 그러면 이제 제일 바깥 껍질이 지금 여기는 두 번째 껍질로 바뀌겠죠. 두 번째 껍질 입장에서는 이미 8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를 버려도 이 8개 때문에 나는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생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자 하나 있던 거를 버리고 전자 하나 버렸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는 11인데 전자는 다 더해보면 첫 번째 거에 2개고요. 두 번째 거에 8개 있으니까 총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플러스 1인 상태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으니까 이게 2개를 다 버리고 플러스 2가 되자라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자리가 비니까 이 두 자리를 얻어와서 플러스는 플러스 8인데 전자는 마이너스 10개가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빈자리를 하나 채워주면 될 것 같아서 빈자리를 하나 채운 대신에 전자가 하나만 더 들어왔으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보통 1은 생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온이라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뺏어 오거나 혹은 남아두면 버려서 이제 이온이 되면 전자를 띠는 이온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요. 우리 저번에 반대 그래프에서 머리카락 띄우는 것도 한번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주고 받으니까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달라붙는 마치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거나 받다 보니까 원소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이 되면서 서로 전기력 때문에 달라붙는 결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을 하려면 여기 있는 걸 절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번에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연습은 했지만 이걸 외운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뭘 보냐면 주기율표를 보는 거예요. 일단 1족에 해당하는 애들. 그렇다고 해서 이 리튬이 몇 주기에 몇 족이고 예를 들면 산소가 몇 주기에 몇 초이고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보냐면 여기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황인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일단 얘는 1주, 2주,
3죽이다. 그러면은 껍질이 3개다. 껍질이 3개고요. 두 번째로 여기가 총 8개 갖고 있는 애들인데 7개, 6개 갖고 있는 애들이다. 여기는 맨 바깥 껍질이 6개 있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총 8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2개가 더 필요한 애들이네. 그러면 얘는 2개를 더 뺏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같은 애들끼리 공유해서 결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개를 뺏어오면 황 같은 경우에는 얘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황인지 모르더라도 2개를 뺏어야 되니까 이 어떤 원소는 2개를 뺏어와서 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 있는 거를 외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기율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 예를 들어주면 알루미늄은 어디 있냐면 알루미늄 다시 위로 올라서 찾아보죠. 알루미늄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알루미늄은 세 번째 라인에 있어요. 1번, 2번, 3족. 사실 13족인데 3족부터 12족까지 없어졌으니까 일단 없애고 생각을 하니까 이 13족도 끝에 3개만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끝에 3개가 갖고 있으니까 5개를 뺏어오거나 8개 만들어야 돼서 혹은 여기 있는 3개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3개를 없애면 이제 네온과 비슷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버리고 나면 알루미늄 3개를 버렸으니까 마이너스인 전자를 3개 버렸으니까 얘는 3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은 어디 있냐면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칼슘은 어디 있냐면 여기 20번에 있네요. 그럼 맨 끝에 2개가 있어요. 이 2개를 버리면 칼슘은 CA 2개 버리면 2 플러스가 될 거고요. 칼륨은 여기 하나만 더 있으니까 얘는 하나만 버리고 K 플러스 1 플러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온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주는 애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다 금속 이온입니다. 그리고 받는 애들 안타깝게 7개나 6개 혹은 5개 있는 애들입니다.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이 전자가 7개, 6개, 5개 있으니까 1개, 2개, 3개를 더 가져와서 결국에 총 8개를 맞추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L은 어디 있냐면 하나만 살펴보죠. CL은 어디 있냐면 염소 여기 있는데 여기는 하나가 부족하니까 하나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CL은 2-가 아니고 1-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산소는 어디 있냐면 CL에 비해서 위에 옆에 있거든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얘는 16족이고요. 16족이라서 맨 바깥에 6개 있어요. 6개 있으니까 2개를 더 어디서 가져와서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에 결합을 할 때는 꼭 다 더해서 0이 되게끔 결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안 맞으면 아직까지 걔네들은 이온 상태예요. 둘이 더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K랑 여기 있는 염화를 둘이 더해보면 하나는 1 플러스 하나는 1 마이너스니까 둘이 결합하면 KCl 이렇게 되고 끝나요. K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 되니까 이대로 끝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CU와 여기 있는 CL을 한번 더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CU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면 아직 플러스 1이 남죠. 그래서 CU 하나에 CL이 2개가 달라붙는다. 그래서 얘네들을 염화구리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이름들에 해당하는 걸 다 한번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해줬으니까 꼭 한번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면 여기 마그네슘과 염화 쓸 때는 플러스 떴습니다. 그럼 마그네슘 쓰고 CL을 쓰면 되는데 마그네슘은 2 플러스, CL은 마이너스니까 염화가 2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황산 바륨은 BA라고 쓰고요. 황산은 SO4라는 생겼는데 하나가 2 플러스 하나가 2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대로 끝.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전자를 공유해서 마치 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누가 줄 수 있는 애가 있으면 그걸 받으면 그만인데 주변에 줄 수 있는 애가 다 없고 다 나도 받기만 원하는 애들만 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얘는 플로리라는 원소인데요. 맨 바깥에 자기께 여기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쓸게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플로린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7개가 있는데 어디서 하나를 뺏어와야 8개가 되는데 주변에 뺏어올 애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애를 서로 공유해서 같이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있는 입장에서는 이 파란색이 플러스 1, 그래서 8번째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 빨간색이 왼쪽에 있는 애 거지만 얘도 같이 쓰자 해서 얘가 플러스 8번째 이 아이가 돼서 둘 다 8개를 만족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를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고요. 산소는 2개가 필요하니까 2쌍을 공유하고요. 질소는 3개가 필요하니까 3쌍을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린은 F가 2개 있으니까 F2. 산소를 2개 결합해서 만드니까 O2. 질소도 2개를 해서 N2. 근데 이제 공유하는 개수가 다르죠. 플로린은 1개만 공유하면 되고요. 산소는 2개를 공유해야 되고 질소는 3개를 공유해야 맨 끝에를 8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린이나 산소 같은 거 보면 얘는 첫 번째는 2개 있고요. 첫 번째 껍질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를 공유해서 얘를 플러스 1에서 8개를 만들자고 한 거니까 얘는 마치 뭐랑 비슷해졌냐면 첫 번째는 2개 있고 두 번째는 8개 있는 네온과 비슷하게 변했고요. 여기 있는 산소 역시 첫 번째 2개, 두 번째 6개 있었는데 2개를 공유해서 결국 네온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소 역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아이가 다 네온과 같이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만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수소를 하나 더 가져와서 이렇게 이 2개를 같이 공유해서 쓰자. 그럼 얘는 마치 가운데 수소 핵 하나 있고요. 주변에 이제 자기 거 전자 하나와 내 거 전자 하나와 남의 거 전자 하나를 같이 쓰는 형태니까 전자가 2개 있는 거겠죠. 그래서 H2인 수소 분자는 마치 헬륨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래서 내가 껍질이 몇 개냐에 따라서 헬륨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온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아르곤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하나가 남아 돌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더 있는 이런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없애고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에서 네온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려는 아이고요. 그래서 방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18쪽에 있는 이 아이들을 닮아가고 싶은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버려서 만들 거냐, 아니면 공유해서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거냐 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있으니까 수소 옆에 있는 수소를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같이 공유하자. 그러면 이렇게 수소 입장에서도 2개 돼서 나는 헬륨과 비슷해졌어 하고 좋아할 거고요. 산소 입장에서도 총 바깥에 8개 그리고 가운데 2개 있으니까 나는 네온과 비슷해졌어 하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수소는 1개, 산소는 총 2개를 내놔서 산소는 네온과 비슷해지고요. 그리고 수소는 헬륨과 비슷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까지 4페이지까지 하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한 공부는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아까 숨겨왔던 3족부터 12족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는데 이거는 사실 왜 보여주는 거냐면 금속이 많구나, 비금속에 비해 금속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자, 우리 숨겨져 있던 요 라인들, 이 라인들이 사실 대부분 다 금속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빼고 보면 비금속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그림을 보여준 것뿐, 사실 우리는
1학년 때는 여기는 1, 2족과 여기는 13족부터 18족까지만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보이는 규칙이 되게 확연히 보이는 규칙이라서 여기 있는 3족부터 12족까지 가면 또 여러 다른 추가적인 규칙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시고 일단은 우리는 1, 2부터 13, 14, 15, 16, 17, 18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파란색에 해당하는 맨 끝에 한 개나 두 개 이런 있는 애들이라서 그걸 버리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전자를 버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맨 끝에가 6, 7개 있는 애들이라서 뺏어와서 8개를 맞추려는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이온 결합하는 애들도 있고요. 공유 결합하는 애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유는 왜 하냐면 부족한 애들끼리 공유하는 거니까 비금속 더하기 비금속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온 결합은 주고받는 거라서 전자가 남아도는 금속과 전자가 부족한 비금속이 만나서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면 굳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이온 결합은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면 보통 가운데 거 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온 결합은 여기 있는 왼쪽 아이와 오른쪽 아이들이 만나서 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고요. 그리고 공유 결합은 여기 있는 애들끼리만 결합하는 애들이 보통 공유 결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들이 이제 끝이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공유결합은 꼭 필요한 애들끼리만 공유해서 우리가 룸메이트를 고르더라도 혹시 기숙사 사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사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모든 인원이 다들 같은 마음 한 뜻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우리도 반에 20명이 있지만 친한 친구 두세 명끼리 몰려다니면 좀 더 편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모든 학급이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그래서 공유결합은 굳이 여러 명을 공유해서 이렇게 좀 결합에 대한 불안정함이 큰 것보다는 한두 명 혹은 서너 명끼리만 결합을 해서 결합을 매우 강하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합력을 비교하면 공유결합이 훨씬 더 크고요. 물론 이온결합이 더 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공유결합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이온결합이 좀 약해서 물에만 녹여도 이렇게 서로 쫙 하고 풀어져 버린다. 하지만 공유결합은 물에 녹여도 이 분자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온결합은 물에 넣으면 이렇게 축 풀어져 버리니까 여기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를 걸어버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따라 이렇게 이동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거기는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마치 전기가 움직이네.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기니까요.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움직인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움직인다는 건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의 물에 이온 결합인 애들이 녹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전기를 걸어주면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결국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여기에 건전지처럼 전압을 걸어주면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물에 녹이면 전기가 흐르고요. 반대로 분자 결합인 애들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녹아도 얘네들이 쪼개지지 않고 분자를 유지하는데 이 분자는 중성이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실험했을 때 이 녹말과 설탕은 전기 녹여도 안 흘렀고요. 여기 있는 A부터 A, C, D, E 얘네들만 물에 녹았을 때 전기 흘렀거든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기율표를 보고 공부해야지 수소는 어떻고 헬륨은 어떻고 나트륨은 어떻고 이렇게 각각을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하나만 더 예시를 들자면 CO2 같은 경우 CO2로 안 하고요. H2로 하겠습니다. 이 H2O 같은 경우에는 H는 끝에 한 개만 남아있는 아이고요. 전자가 하나 돌아다니는 애고요. O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6개 있어요. 그래서 결합을 하려면 얘는 하나만 결합하면 끝나고요.
2개가 됐으니까. 근데 산소 입장에서는 6개에서 하나 더 결합해서 7개가 됐지만 하나가 더 있어야 8개가 되니까 다른 수소를 하나 더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산소는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O라고 생긴 산소는 첫 번째에는 2개, 두 번째에는 6개 있는 아이인데 C는 어떻게 생긴 애냐면 C는 C 같은 애는 첫 번째에 2개밖에 없고요.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에 4개밖에 없는 애예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몇 개가 필요하면 탄소는 몇 개 필요하면 4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 있는 산소는 2개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냐면 여기서 2개를 이렇게 공유하고요. 얘 2개를 이렇게 공유하고요. 그러면 산소 하나는 끝났어요. 2개를 공유했으니까. 하지만 탄소 입장에서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해서 아직 2개가 더 부족하니까 다른 산소가 하나 더 와서 2개, 여기는 6개 그래서 또 2개를 더 결합을 해요. 그럼 결국 탄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두 결합하는 꼴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산소도 2개를 결합했으니까 8개로 만족스럽고 탄소 입장에서도 내 거 4개 바깥에 있는 거 4개 있으니까 8개로 만족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C랑 O가 만나면 C 하나에 O는 2개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공유 결합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할 때는 몇 개씩 만나야 되는지 이온 결합할 때는 몇 개씩 만나야 되는지 그거를 단순히 쭉 외운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맨 첫 번째 나오는 그림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족이랑 너무 더러운데 족이랑 주기를 보고 결정하는 방법 특히 개수 B는 족을 보고 맨 바깥 껍질이 몇 개냐 보고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월요일날 서술형 평가 그리고 화요일날 아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그 다음 주에 있는 시험도 잘 준비해서 공부하세요.